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4월 7일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죠. 속보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식 소식은 아니지만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한국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미국의 파워볼 젯밭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역대 미국 8번째로 초대박이라고 합니다. 나도 샀는데. 자, 서부 오리건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에서 나도 서부 사는데 이날 역사상 8번째로 큰 13억 달러입니다. 와, 1조 7,589억 원. 저 다 못 쓰고 줄 것 같은데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새해 첫날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온 지 3개월 넘게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부을됐죠. 자, 41번째 추천 만에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당첨자는 구매한 복권의 두 자리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해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당첨 번호는요. 22, 27, 44, 52, 69 그리고 빨간 공은 9번이었습니다. 자, 파워볼 1등 여러분 13억 달러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6억 890만 달러 한국 돈으로 8,238억 원. 제가 지금 제가 떨리네요. 8,238억 원을 1,0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니고 8,238억 원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와, 다시 한번 당첨된 사람 좋겠다. 부러우면 안 되는데 겁나게 부럽네. 여러분 될 사람은 됩니다. 다음 복권에 우리가 또 희망을 걸면서 제가 보니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복권이 되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우리 열심히 삽시다. 아셨죠? 자, 첫 번째 소식은 구글 소식이네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인 허브스팟 인수를 타진한다는 소식에 월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큰 기업들이 잔슨앤존슨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사잖아요. 기업들을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거죠.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월가 분석가들은 알파벳의 허브스팟 인수가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면서도 허브스팟의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는데요. 고객 관계 관리와 마케팅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허브스팟의 시장 가치는 350억 달러, 약 47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이 많잖아요. 근데 이 현금이 많아도 문제라는 소식이네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미국의 대표 빅테크들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 같은 막대한 사내 유보금이 과잉 지출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를 인용해 지난해 S&P 500 편입 기업 중 애플과 마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 모회사인 메타 5개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이 놀라지 마세요. 한국 돈으로 645조 원, 4,768억 9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애플이 1,164억 3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마소가 1,026억 5천만 달러. 제가 한국 돈으로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157조, 그 다음에 마소가 138조, 구글이 137조, 아마존이 114조, 메타가 96조 순이었습니다. 특히 상위 빅테크 기업 5곳이 창출한 영업 현금 흐름 총합은 6위에서 10위인 엑소모빌, 버크헤이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AT&T 합계 이 2배에 달했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 외에도 장단기 투자금까지 합하면 이들 빅테크 5곳의 현금 보유액은 무려 5,7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는 빅테크가 축적한 과잉 자본이 M&A나 자사주 매입, 배당 등에서 과잉 지출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은 최근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업체인 허브스팟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좀 전에 알려드렸죠. 인수가는 4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외신이 구글의 인수 타진 소식을 보도하기 전보다 무려 30%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구글의 역대 M&A 중 거래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 지난 2012년 모토로라 인수가인 125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구글이 당장 집행할 수 있는 투자 가능 자금만 976억 7천만 달러라는 상황에서 인수가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주요 경쟁 당국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독점적 지위 강화를 견제하면서 M&A가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죠. 마수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한 후에 경쟁 당국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수 완료까지 2년이나 걸렸습니다. 욕 아니고요.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브렌트 딜은 지난 5일 투자자 메모를 통해 우리는 구글이 현재 논의 중인 이 거래의 이론적 근거, 이 거래가 최선의 자본 사용 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격렬한 반독점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도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알파벳은 자사주 매입에 2022년 590억 달러, 2023년 615억 달러를 썼고요. 애플도 지난해 7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썼는데 이는 연간 연구 개발 비용 300억 달러의 2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애플은 스스로 경쟁에서 멀어지고 있다면서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애플은 또한 배당금으로도 연간 1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빅테크가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애플, 아마존, 마소와 같은 기업의 인수 시도는 철저한 조사와 지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애플 주식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긴 한데요. 배당도 있고. 근데 그것은 혁신이라고 하는 애플의 DNA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드로 들어와야지 혁신을 지금처럼 말아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저 사이드로 하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 뭘 설명드릴까? 설렁탕 집에 갔는데 반찬은 진짜 맛있어. 근데 설렁탕이 맹탕이야. 가시겠습니까? 해장국 집에 갔는데 해장국은 진짜 맛없어. 근데 반찬도 맛없고 주인만 친절해. 가겠습니까? 하나 더 얘기 들까? 감자탕 집에 갔는데 감자만 맛있고 감자 고기하고 탕은 정말 별로야. 가시겠습니까? 애플 주주분들 들으면 열받을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역대급 고금리에도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뜨겁다는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앞서 강조한 노동시장 과열이 완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연준 간부들이 잇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돌아오는 이번 주에 있는 CPI로 향하고 있죠. 자, 10일 발표되죠. 그 다음에 PPI도 발표되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요거 원포인트 레슨 하나 할 건데요. 파월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파월이 본 것 같아, CPI를. 자, 울퉁불퉁 얘기 요즘 많이 하죠. 범피. 왜 얘기 많이 할까요? 그렇죠. 범피, 울퉁불퉁해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시킨 것 같아. 아무튼 자, M7 주식들 알죠? 매그니피센트 7 회사들이 투자자의 기대를 계속 충족시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세계 3대 사모펀드로 꼽히는 칼라일 창업자이자 회장인 데이빗 루벤스타인은 7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주요 정보기술 종목의 주식 가치에 거품이 끼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꼈죠. 네. 자, M7, 애플, 마소,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제가 보기에는 애플과 테슬라 빼고는 다 낀 것 같아. 자, 루벤스타인 회장은 2022년 8월 당시 인터뷰에서도 미국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임에도 시장에 머물라면 미국 IT 기업을 싸게 살 기회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로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팽배한 현 시점에서 오히려 IT 대장주의 과열을 경고한 것입니다. 대신 주목할 만한 분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업을 뽑았습니다. 자, 루벤스타인 회장은 일자리가 늘고 실질 임금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어 올해부터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빅테크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AI 학습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이거 좀 들여다볼까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 경쟁이 불이 붙으면서 빅테크들이 저작권 규정도 무시한 채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챗 GPT 개발사 오픈 AI는 GPT-4 모델을 개발 중이던 2021년 기존에 수집한 AI 학습용 데이터가 고갈될 위기에 처하자 유튜브 영상과 팟캐스트 등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들이 전했네요. 당시 오픈 AI는 전작인 GPT-4 학습을 위해 주로 GitHub, 위키피디아 등과 같은 온라인 무료 오픈소스 플랫폼에 올라온 데이터 토큰, 즉 언어, 이미지, 코드 등의 결과물을 약 3천억 개 수집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공짜로. 그러나 다음 세대 GPT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했고 오픈소스에 공개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졌다는 건데요. 이에 오픈 AI는 유튜브 영상과 팟캐스트 컨텐츠를 활용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해 영상 속 말소리를 받아 적는 자체 프로그램인 위스퍼까지 개발했죠. 그 결과 지난해 공개된 GPT-4는 100만 시간이 넘는 유튜브 영상 컨텐츠를 학습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는데요. 문제는 유튜브는 규정을 통해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을 다른 독립된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위스퍼와 같은 자동화 수단을 이용해 유튜브 영상을 후처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당시 오픈 AI 직원들은 이러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AI를 학습시키는 것은 정당한 이용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소식통들은 뉴욕타임스에 전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오픈 AI만이 아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당시 구글 일부 직원들은 오픈 AI가 유튜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구글도 이미 일부 유튜브 영상을 자체 AI 개발에 사용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영상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만약 오픈 AI의 행동을 문제 삼는다면 구글도 함께 엮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 구글 대변인은 구글이 오픈 AI 해당 관행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시점이 딱 되네. 구글은 유튜브 콘텐츠의 무단 사용 및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뉴욕타임스에 전했다고 하네요. 뭐 일단 시침이 떼고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참 저작권의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사가 많이 풀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 보면 구글 이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구글 이미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저작권 때문에 사용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글에 오픈되어 있는 이미지는 그냥 이제는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오히려 저작권자가 사용하기 못하게 하려면 전화해서 이것 좀 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오픈되어 버리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정가 소식 좀만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진보 아이콘으로 통하죠. 샌더스 상원 의원, 우리 할아버지 사무실에 방화가 있었네요. 30대 여성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놈. 자,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서 중국의 저가 제품이라든지 과잉 생산 이런 거 경고를 날렸는데, 여러분 자넷이 그냥 간 거 아니죠. 이미 다 물밑에 협상이 돼서 간 거죠. 지금 제가 주말에 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탁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미국이 확 보내버렸잖아요. 소련을. 그렇죠. 고르바초프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러시아로 가면서 그때 이후로 완전히 미소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면서 저울추가 미국으로 확 줄었잖아, 기울어 버렸잖아요. 보내버렸죠,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이 지금 미국이 건방 떠는 중국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 기간 지금 보내고 있고,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는 미국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머리가 돌대가리인 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아요. 적이 너무 많아. 물론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들도 많지만 문제는 중국을 더 싫어한다는 거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딴 연구센터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가 친 팔렌스타인 시위에 곤혹을 치렀다는 소식입니다. 모교인 웰즐 리대 강연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부 뉴욕 쪽 지진이 지난번 지진 나고 난 다음에도 여진이 계속 지금 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 어떻게 안전하신가요? 그다음에 뉴욕도 지금 막 자유의 여신상도 흔들렸다는데 안전하시면 이 영상의 댓글로 좀 안전함이라고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뭐 서부에 있는 저희 같이 서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지진 경험이 많으니까 웬만큼 흔들려도 지진이 오는구나 자자 그러는데 동부 쪽 계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이 동부 뉴욕 지진 대만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착하게 삽시다. 협상가의 뭐 전문이죠.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낙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시 못하면은 앞으로 되게 좀 힘들어지는 분위기거든요. 자, 지금 미국 대선도 여러분 쩐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돈 갖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갑부들이 몰리고 있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정말 소액 일명 풀뿌리 지금 펀드가 모금이 되고 있다는데 자 누가 이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왜 철수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이스라엘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규모 뭔가 폭격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심히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7년 만에 개기일식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경제 효과가 6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 여기서 보면 잠시만요. LA 국제공항이 위치한 웨스트체스터 지역 커뮤니티에 지금 강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이 강도들이 어떤 강도냐면 주택 침입 절도.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도둑놈 들어왔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안 와요. 살인 사건이 나야지 와. 나 진짜 이거 어째 된단 말이냐. 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딱 2달 동안 웨스트체스터 지역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무려 75건이었답니다. 주민들은 절도범들이 유리를 깨고 주택에 침입하는 것은 물론 내부에 사람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절도범들이 침입하면 총을 쏴서라도 쫓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LAPD가 LA시 전체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웨스트체스터 지역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이 때문에 지역 주민 총기 사용법을 배우는 등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토로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몇 년 전에 예산을 확 깎아버렸잖아요. 그렇죠? 확 깎아버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산 부족 때문에 좀 우려의 현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참 답답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정말 자가 방역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변함없이 저희 미주돌 멤버십에 많은 분들 가입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리고 자 조만간에 실전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차트 분석 특강이 시작이 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시고요. 자 이제 약속드렸던 대로 자 12형 영상에서 종목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새롭게 책 읽어주는 미주놀이 책이 선정이 됐거든요. 여기 모멘텀 투자 전설 4인방의 필살기 전격 공개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